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올감했던 족쇄가 잇따라 풀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8일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세대별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요. 개정안은 이 가운데 동별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를 했고요. 또 세대 간에 설치된 내력벽도 일부 철거가 허용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 35개 단지 1만 7천여 가구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상담 번호는요. 02511-0105번, 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먼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선거가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선거 시즌인데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거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래서 선거를 이제 독려하는 이런 멘트로서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이제 헌법의 조문인데요. 4월 13일 날 내일 모레 선거를 앵커님 선거하실 건가요? 해야죠. 네. 그래서 선거를 저도 하기 싫은데 좀 해야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하실 때도 부동산 정책을 잘 입안을 할 수 있는 정당,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 전화 받기 전에 이제 저희 이번 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2014년 이제 7월 이후에 벌써 한 1년 한 7, 8개월 전부터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에 투자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5년 말 같은 경우 월가에서 BOA, 메릴린치나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어떤 투자은행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미국 달러하고 주식을 매입을 해라. 다시 말해서 달러하고 주식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는 그래프만 지금 놓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2014년 6월 달에 79.8이었어요. 한 80 정도 됐던 게 98.7로서 달러 인덱스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23%, 1년 6개월 만에 23% 좀 과하게 올라갔는데 이러한 것들이 2016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러한 예측은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깨졌는데요. 지금 4.2% 정도 지금 하락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1월 달에 달러를 1억 원어치를 샀던 사람은 420만 원 손해가 된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약달러로 돌아섰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현재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미국 제넷 옐런이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하는 게 적절하다.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올해 3차례, 4차례 올릴 금리를 한 차례나 2차례쯤 인상하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강세라는 해가 지고 있다는 신호로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도 3% 예상을 했는데 3%에 훨씬 못 미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4%에서 2.2%로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6% 작년에 성장을 했는데요. 2.5%에서 2.4% 선 정도 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달러 후퇴의 기조는 이제 뱅크 오브 저판, BOJ, 일본 중앙은행하고 22의 양적 완화 확대하고 마이너스 금리에 제동을 거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말해서 수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달러가 약세를 보임으로써 달러화 자산 수출 품목들이 더 많이 팔린다는 것이죠. 미국이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가 약세를 띠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에서 달러가 미국으로 대거 이탈할 것이다라는 게 정반대로 달러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신흥국 채권하고 주식의 베팅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1900대가 깨졌는데요. 2000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신흥국 채권 주식의 베팅을 하면서 6주간 연속 증가를 하면서 신흥국 콜롬비아나 멕시코, 페루 통화가치 우리나라를 포함한 통화가치가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선물을 하는데요. 이 선물하는 사람들이 4월달 이달에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26%, 7월달에 40%, 8월달은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리고 9월달이 돼야지만이 인상 확률이 50%다. 따라서 올해는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한 번 인상될 가능성하고 9월달하고 12월달하고 두 번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9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10월이나 12월에 한 번만 인상하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도표를 한번 살펴보면 달러 가치는 계속 한 4%씩 하락을 했고 신흥국 채권 투자기금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0억 달러 다시 말해서 1월 둘째 주에는 20억 달러 한 2조 정도씩 빼갔다는 것이죠. 미국으로 돈을 빼갔는데 다시 10억 달러 플러스 10억 달러 해서 1조 정도가 다시 매주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현재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 금리 인상 자체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에 사구역이 지난주에 발표를 함으로써 용산이 다시 이제 핫 이슈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가 사구역이 용산 참사가 난 구역이죠. 용산 참사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통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고 또 용산 참사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 2013년 국제업무지구까지 무산이 되면서 용산이 2013년 이후로 한 3, 4년 정도 굉장히 잠잠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사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가 계약 해지를 하면서 이자 비용만 2천억이어서 조합이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용산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다는 것이죠. 심의를 통과를 해가지고 사업비 1조 9천억에 31층에서 43층 7개 동에서 용산 파크웨이 문화공원을 만든다는 것인데 뉴욕의 배터리 파크나 berlin의 포츠담 플라츠처럼 큰 주상복합이 7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는 넓은 공원을 소유함으로써 용산 민족공원 바로 옆에 또 다른 공원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이 되면은요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임기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2018년 6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2020년에 준공이 되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면 용산에 아메네 퍼시픽 본사가 1구역, LS 용산 타워가 2구역, 그다음에 센트레벨 아스테리움 용산 3구역 해가지고 1구역, 2구역, 3구역이 스카이라인이 40층에서 56층까지 이렇게 높은 스카이라인을 형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도 있는데요. 공원길 같은 경우가 1.4km가 있는데 용산역 광장에서 미디어 광장 현재 있고요. 용산 파크웨이를 만들겠다는 거고 프롬나드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에서부터 민족공원 내에 있는 박물관까지 도보로 1.4km를 산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다음 미군기지 같은 경우도 민간자금 5조를 들여가지고 민족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짓는 한국판 록봉기 힐스로 해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요. 용산 미군기지 인근에 보면은 용산 가족공원, 용산 민족공원 가족공원인데요. 이 서부 이천동이 있고 이제 동부 이천동이 있죠. 그래서 용산역 주변을 한번 확대를 시켜보면 삼각지역, 용산역, 이천역 해가지고 이 트라이앵글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마천루라고 볼 수 있는 40층에서 56층까지 현재 지금 레미안 이천 첼리투스 같은 경우는 56층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한강변에 35층을 넘는
최근에 준공된 유일한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용산역 같은 경우도 40층 정도고 삼각지역에 이제 캠프킹 같은 경우 50층 정도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준공이죠. 레미안 용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17년 바로 내년이네요. 내년 정도 되면은 아웃라인 나와서 용산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삼각지역, 그다음에 용산역, 신용산역, 이천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부동산이 상승의 모멘텀이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고요. 저희 그동안 고민 전화 많이 걸려왔거든요. 차례대로 한번 연결해 보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안녕하세요. 고민 네. 있으신가요? 저는 용산구 한남동에 네, 792-1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거를 팔고 다른 데로 지금 가야 되는 건지, 네. 앞으로 이게 발전성이 있는 건지, 네.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남동 792-1번지 그럼 빌라에 지금 거주를 예, 하시고 예. 계신 건가요? 네. 네, 혹시 그 빌라 준공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준공은 2006년도에 준공했어요. 2006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대지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13평에 지금 2개를 갖고 있어요. 13평에 지금 2개를 갖고 계시단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매도를 하고 지금 이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한번 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2세대를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예. 이 집을 뭐 직접 지으셨나요? 어떻게 2세대를 네. 보유하고 계시죠? 예, 제가 직접 지은 거예요. 몇 세대인가요? 원래 4세대거든요. 예, 원래 4세대에서 네. 매도하시고 2세대를 이제 지금 그 2세대를 매도하고, 네.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2006년도에 준공이 떨어졌으면 10년 정도 됐네요? 예, 예. 2세대가 몇 층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제가 2층하고 4층을 보유했거든요. 2층, 4층, 로얄층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2, 3, 4, 5 이렇게 올라가 있나요? 그렇죠. 1층은 주차장이고. 1층은 주차장이고, 대지 네. 지분이 한 3, 40평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대지 지분이 전체 통달해서. 43평이에요. 네? 43평. 43평. 43평이면은 60%에서 주차장 빼면 전용이 한 21평에서 22평 정도 되네요? 전용. 네네.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게 현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평당 3,500에서 4,000 간다 그러는데, 예. 지금 모르겠어요. 얼마가 되는지 내놓질 않아서. 평당 3,000에서 4,000이면 이게 대지 지분이 한 10평 정도 되겠네요. 4세대니까. 그러니까 5층 빼놓고 2, 3, 4층이 한 층에 13평 정도 돼요. 13평. 네. 13평이면은 3,500이면은 한 4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렇죠. 시세가. 이거를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2, 3년을 생각하시면. 단기적으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생각하시면 보유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이 동네가 지금 아파트도 없고, 그냥 빌라들만 있어서, 네. 여기가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 있는지. 그래서 이쪽에 지금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4억 5천 정도 간다고 하는데, 여기 네. 이쪽 동네는 아니지만, 옥수동 쪽에 봐보면, 극동 그린 아파트, 옥수 극동 아파트 이런 게 한 4억 5천 정도 가거든요. 아파트.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한 4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10년 정도 보유하지 않으실 거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런데 앞으로 7년에서 10년을 보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남 네. 뉴타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주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한남 외국인 아파트 한남 더힐 아파트 이거는 이제 다 개발이 됐고 한남 외국인 아파트 지금 중국에서 손을 대서 다시 지금 매각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한 6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되는데 네. 6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제가 봤을 때 8천억 선에서 지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15,000평인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예. 이런 어떤 고급 촌들이 고급 어떤 빌라나 아파트 촌들이 조성이 되면 이쪽에 북한남 삼거리 이쪽 일대가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여기 블루스퀘어도 최근에 준공이 됐고 또 하얏트 호텔부터 시작해서 이쪽 그 꼼대 가로등 길이 뭐 1억에서 1억 5천까지 가기 때문에 이 상권이 밀려 넘어와요. 그러나 단기간에 2, 3년 내로 이 빌라 자체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부시고 지금 다시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어떤 빌라기 때문에 아파트면은 계속 올라갈 텐데 빌라기 때문에 상승의 제한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7, 8년 장기적으로는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알았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매물을 좀 장기적으로 보실 건지 단기적으로 보실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희 지금 하남에 살고 있고요. 네, 집을 그 은행아파트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 네, 그 홈타운이라는 현대홈타운 그냥 나홀로동을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고, 네, 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인데, 네. 너무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보고 사기는 샀는데, 네. 이 두 아파트를 그냥 다 처분을 하고, 이제 좀 값이 오르면 처분을 하고, 서울 고덕동 쪽에 네. 아파트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계속 봐야 되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하남의 은행 네.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몇 평 네, 보유하고 네. 계세요? 네, 48평입니다. 48평이고요. 그럼 현대 홈타운은 지금 뭐 전세를 주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전세 반월세죠. 반전세. 반전세고요. 얼마에 주고 네. 계세요? 지금 2억 2천에 월 25만 원씩 받고 2억 있어요. 2천에 월 25만 원이고요. 이 아파트 네. 이제 두 채를 한번 매도를 하고 지금 고덕동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창우동 은행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행 한신 아파트, 네. 동부 아파트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은행 뉴서울입니다. 세대수가 한 1000세대 정도 되나요? 1360세대 정도 돼요. 1300세대 정도. 네. 신장 현대 홈타운 이건 나홀로니까 뭐 200세대 정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예. 200세대. 네. 그래서 지하철 5호선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은행 이거 아파트 은행 아파트 쪽으로 예. 해서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오는데 네. 이거는 접근성이 좋은데 이건 접근성이 좀 떨어지네요. 지하철 5호선과의 접근성이. 그죠? 5호선이 지금 저희 집에서 3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8평이라 그러셨죠? 네. 48평인데 현재 지금 4억 8천 정도 가지 않나요? 예, 맞아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가고 있고요. 네, 네. 이거는 몇 평 가지고 계신다고요? 홈타운은 30평입니다. 30평. 네. 30평이면 한 3억 3천 정도 가죠. 예, 맞아요. 여기가 1,100만 원 정도. 그래서 네, 이쪽 네. 지역이 이제 대형 같은 경우가 1,000만 원 정도 가고 중소형이 한 1,100만 원 정도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아파트 네. 같은 경우가 현재 예. 지금 준공된 지가 꽤 됐죠. 몇 년도 준공인가요? 지금 은행 아파트는 21년 차고요. 네. 홈타운은 11년 차예요. 21년 차고 이건 11년 차. 네. 이거를 재건축을 하려면 30년이 돼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렇죠. 30년이 되려면 네. 2025년이네요. 2025년. 2025년이면 이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네. 편안하게 갔을 때 2035년에 입주를 하세요. 아, 그래요? 10년이 걸린다고 봐야죠.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렇죠. 예, 예. 대포주공 그렇죠. 1단지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아직도 네. 조합 상태예요. 13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건축이라는 게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강남 재건축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왜? 12억, 네. 13억, 14억 이렇게 해가지고 10억대 중반까지 분양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에서 네. 신규 아파트를 분양한다 손 치더라도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늦을 것이다. 따라서 네. 지하철역이 지금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하철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네. 매도를 하시고 이거를 매도를 네. 하시고 아까 고덕동 말씀하셨는데 네, 네. 고덕 시형 아파트 아시죠? 고덕 시형 아파트. 네, 네. 고덕 시형이 2017년
2017년 2월 달에 입주입니다. 2월 달에.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이거 한 가을 정도 파시고 2017년 2월 달 입주 정도 되면은 물량이 거기가 한 3,600세대 나오거든요. 네네.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자체를 2018년, 네. 19년 지하철 5호선 개통이 되고 난 이후로도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면 네. 이 고독 시형 아파트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매도를 하시고 이거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전세가 비율 자체가 거의 80%에서 90% 나올 거예요. 현재 전세가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은행 아파트가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행 아파트가 3억 5천이고 이거 현대 네. 홈타운 이거요. 신작이 홈타운은 지금 2억 7천이요. 2억 7천. 그러니까 예. 이 전세가 비율의 80%를 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당분간 전세가 더 올라가요. 올라가면 네. 이거는 네. 뭐 한 3억대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 은행 한신 아파트, 동부 아파트 이건 매도를 하시고 고독 시형 네. 쪽으로 고독 시형은 이제 지하철 9호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독 네, 시형 네. 쪽으로 한번 거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지금 재건축 기대를 하고 계시는 하남 은행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매도를 하시고 고덕 시흥 쪽으로 한번 이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잘 안 아, 제가 개포 주공 5, 6, 7단지에 네네.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 시점이 괜찮은가 해서요. 아, 지금 투자 시기가 괜찮은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23평짜리.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포주공 5, 6, 7단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투자 시기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개포주공 아파트 잘 알고 계신가요? 네네.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아, 1단지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 1단지 보유하고 계세요. 몇 평짜리 보유하세요? 17평. 17평이요? 예. 17평 이거 한 1억 5천에서 2억 올랐죠, 최근에. 네, 이제 옛날에 샀으니까요. 옛날에 12억 갔을 때 사셨어요? 네, 네. 12억까지 가다가 네, 이게 한 그래- 7, 8억까지 빠지다가 지금 한 11억 정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네. 너무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 자체가 지금 맞나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5단지하고 6단지, 7단지가 이거 통합 재개발 하려고 하다가 재건축 네, 하려고 네. 하다가 이게 분리돼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5단지가 마음에 들어요? 6단지, 7단지가 마음에 들어요? 6단지, 7단지요. 6단지, 7단지 몇 평짜리 지금 보셨어요? 23평. 23평. 예. 시세가 7억 얼마 정도 가나요? 그때 저번 달 20일쯤에 23평, 로얄층 8층 7억 3천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네. 주인이 안 판다고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뒤로 매물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7억 5천 정도 가겠네요? 지금 더 가겠죠. 이제 매물이 다 들어간 상태니까. 네. 그래서 예. 이거 지금 한 전세를 오면 이게 한 4억 정도 나가죠? 그러죠. 1, 2, 3단지보다 두세 배 지금 더 나가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은 개포 재건축이 과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열이다. 아, 그래요? 2단지가 지금 분양을 했잖아요. 2단지 그죠. 때문에 2단지가 20평짜리를 4,495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4,500이 분양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3단지는 4,500이 넘게 나오고 4,600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개포주공 1단지도 올라가고 뭐 5, 6, 7단지 전부 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시려면 지금 사셔도 돼요. 6개월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매물이 없어요. 안 나와. 매물은 돈을 많이 주면은 매물이 나오지. 왜 매물이 네, 없겠어요? 매물이 다 들어가서 뒤적거리고 뒤져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현재 그럼 개포 우성 9차 그거를 좀 봐볼까 지금 그래거든요. 개포 우선 9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지금 개포 주공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너무 많이 한 2억 정도가 갑자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맞아요. 이거는 1단지가 분양을 할 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단지가 한 5,000세대, 6,000세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4단지 나오고 시형 나오고 1단지 나오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면은 이게 한 15,000세대, 16,000세대 이거 5, 6, 7단지가 잡치면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
지금은 2단지하고 3단지가 워낙 지금 고분양가를 책정을 하면서 경쟁률이 그러죠. 33대1, 최고 78대1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 약간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사시려면 사셨다가 6개월 뒤에 팔아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12억, 이게 지금 13억대를 넘어갔거든요. 2단지가 30평대 기준했을 때 30평대가 12억 밑으로 조정을 받을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항상 2년, 3년마다 한 번씩 잠실 5단지도 그랬고 음마도 그랬고 2, 3년에 한 번씩은 1억씩, 2억씩은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반드시 내려갈 때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1단지가 분양하는 시점까지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지금 7억대 이하로 지금 7억 3천, 7억 5천 전세 4억이니까 7억대 이하로 떨어지면은 실투자금이 3억이 안 돼요. 실투자금 3억 이하로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과열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한번 여유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 및 부동산 관련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상담 함께 해주신 서기섭 대표가 진행합니다. 장소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지만요. 상담 번호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02511-0105번입니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다양한 상담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매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